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연주입니다. 자, 어제로 2013학년도 수시 1차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지요. 그리고 대학별로 빠르면 이달 16일경부터 이 논술을 치르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수시 일반 전형에서는 학생부보다 대학별 고사가 실질적인 당락을 좌우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지원대학의 논술, 그리고 면접, 또 적성고사 등의 출제 경향을 좀 사전에 꼼꼼하게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입 수능 전에 논술을 치르는 학생들 수능 시험 공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또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집중 상담 마련했습니다. 대입 합격 미래를 잡아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진학상담계 최고의 전략가로 손꼽히는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일산 대진고등학교 혁신연구부장이십니다. 서상원 선생님, 그리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의 조미정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들, 그리고 예비 수험생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적절한 최선의 대입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진과 충분히 우리 수험생 간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지금 분석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그 분석 내용 전해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해보지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연구원이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아, 과학학도를 꿈꾸고 있군요. 고등학교 2학년 네. 학생이고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진학과 관련해서 궁금한가요? 제가요, 고등학교에 와서 심소재공학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공 과목과 활동 분야에 대한 정보가 적고 지식도 부족한데 어떤 노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의 진학을 좀 원하는 것 같은데,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우선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 1.3, 수학 2.0, 과학 1.5, 국영수가 1.7입니다. 모의 수능 성적을 보면 국어가 100분이 84에 3, 그런데 이제 수학이 조금 자연계인데 좀 낮거든요. 67에 4등급이고 과학도 마찬가지로 61에 한 4등급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살펴봅니다.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면 교내 활동으로 1학년 2학기 학급 부회장, 2학년 때는 회장을 했고요. 1학년 때 과학부와 화학탐구부를 했고, 그래서 이 개발 활동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고요. 학습 동아리 활동도 보면 화학 또는 과학 토론부 등에서 활동한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계속해서 좀 보면요. 수상 내역을 보면 봉사상이나 모범상 등을 받은 아주 모범적인 학생으로 보이고요. 수학 경시대회 은상, 탐구 토론대회 동상, 과학 발명 아이디어 경린대회 은상, 수학 과학 분야에서 약 18개 굉장히 많은 네.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교회 활동을 보면 그린 기자단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주최 또는 청소년 캠페인 참여했고요. 봉사활동이 1학년 때 한 120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네네. 활동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지망대학은 인하대 화학 또는 신소재공학 관련 학과이고 2지망은 유니스, 3지망은 국민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내신도 상당히 좋고 또 교내 활동에 대한 그 과학 활동과 관련된 부분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데, 네. 일단 모의고사 좀 안타까워 보이는데,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보면서 종합적인 좀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우리 추이를 보면요. 네. 1학년 1학기 때 한 1.3, 1학년 2학기 때 1.5, 2학년 1학기 때 2.3으로 약간 좀 뒤처지고 있는 그런 추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신 1.7이면 상당히 좀 잘하는 학생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가 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3등급, 4등급, 4등급. 그래서 평균 한 3.8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학생이고 그렇지만 이 내신 1.7이라는 것은 학생부 100% 전형을 겨냥했을 때는 아주 뛰어난 성적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모의고사가 문제인데 지금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그러면 특별한 우수한 영역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게 좀 평가가 되고요. 네. 비교과 활동도 보면은 아까도 보셨지만은 1학년 때만 120시간 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한 점에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 내역도 아까 보셨겠지만 수학경시대회 또는 과학실험대회 또는 과학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 전공 관련 수상이 굉장히 많다는 네. 점에서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원하고 있는 대학이 인하대 그리고 유니스트 그리고 국민대학교입니다. 이 각각의 학생이 지망하는 전형들 어떤지 좀 특징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인하대 먼저 보면요. 네.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을 좀 활용하는 네. 그런 측면이 좀 굉장히 강하고요. 모의고사는 상대적으로 조금 좀 많이 낮거든요. 인하대 전형을 3개를 좀 골랐는데 인하 타스 피인재 전형 이 입학 사정관 전형인데 1단계 교과 100입니다. 2단계에는 심층 면접이 50 들어가 있거든요. 네. 문제는 교과 100을 1단계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심층 면접이 이제 차제의 문제니까 계속해서 좀 보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3배수를 교과 100으로 뽑고 여기는 서류 면접 대신에 서류로 한다는 특징이 있고 아까 두 전형은 최저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는 조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표 및 심층 지역인재 전형을 좀 보면요. 학생부 50에 심층 면접 50인데 여기는 최저 기준이 1개 2등급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경우에는 문제는 지금 최저 기준 도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학생한테 좀 바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 1단계 통과를 위한 교과 아직 2학년 학생이니까 향상이 좀 필요해 보이고 2단계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좀 해줘야 면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과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그러면 수능 성적 올리는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선생님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요? 네, 유니스트를 좀 보겠습니다. 유니스트는 지금 이공계 올해 기준으로 지금 206명을 뽑는데 1단계에서는 종합서류평가를 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평가를 합니다. 최저 기준은 물론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학생부 반영교과가 이공계로는 국영수과 그 다음에 지금 종합서류평가 요 부분이 문제인데 수학과학인데 이 학생이 이제 수학과학이 굉장히 좀 미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통과 가능성이 그렇게 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이 2학년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능성은 높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학업 능력 올리는 것 말고는 없고요. 또 한 가지 유니스트는 지금 100%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혹시 입학을 하더라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자 계속해서 국민대는 어떨까요? 예, 국민 프런티어 전형을 보면 1단계에서 자연계를 3배에서 서류 100으로 뽑거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면접 60을 이제 추가해서 물론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 통과를 위해서는 일단 이 학생의 서류가 적은 건 아니지만 아주 뛰어난 거라고 또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만의 특별함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 나간다면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남은 기간 서류 이런 보완하는데도 노력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지망하는 인하대라든가 국민대 그리고 유니스트 살펴봤는데 사실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 성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역시 지금 우리 학생한테 좀 필요한 부분 좀 공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 지금 2학년이거든요. 아직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럼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 전략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교과, 비교과,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세 영역으로 봤을 때 교과는 그래도 상당히 좀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비교과도 좀 괜찮은 편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 만에 하나 있다면 그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학년 학생이니만큼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한다면
최저 기준 충족만 된다면 교과 성적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비교과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렇다면 중상위권 대학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쉬운 수능이잖아요. 네. 쉬운 수능이니만큼 일부 어려운 문제가 이제 100분위 내지는 등급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실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별도의 학습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좀 세웠으면 좋을 것 같고 이 학생은 2학년인데 제가 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신감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자신감만 가지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준비해 나간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학생이라고 평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에 너무 치중하기에는 이젠 조금 시간이 수능 공부에 좀 몰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의 추천 전형을 좀 하나 더 본다면요. 지금 동국대하고 인하대를 제가 한번 골라봤거든요. 이 학생이 또 인하대를 또 희망했었고요. 시간이 남았다는 얘기죠. 2학년이니까. 그러니까 논술 우수자 전형도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하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플러스 논술인데 논술 70이죠. 동국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최저 기준이 지금 동국대 언수의 한계 2등급 또는 2개 3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 4, 4, 4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이게 충족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도 마찬가지 한계 2등급이니까 충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다른 것보다도 수능을 올리는데 조금 최선을 좀 다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선생님 조언대로 좀 자신감 갖고 우리 좀 수능 공부에 매진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이해하셨어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제가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2학년 2학기부터 성적을 이렇게 쭉 올리면 커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능 지금 내신이 약간 좀 밀리는 건 맞는데요. 그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입사관 전형에서 그 부분도 보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도 지금 꾸준히 하는 거 좋아요. 꾸준히 하는 거 좋고 무엇보다도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 대한 상담을 해봤는데요. 남은 기간 여러 가지 좀 공부에 좀 집중해서 우리 수능 성적도 올려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2학년 2학기 내신 성적도 확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과학학도의 꿈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내신과 비교과가 수능보다 좀 우수한 학생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의 전략은 내신이나 서류 쪽을 좀 살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수능 모의고사 성적 자체가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됩니다. 특히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이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최소 2등급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전공 관련 교내 활동 잘하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 정리 잘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입사관 전형 지원할 때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면요. 논술 전형입니다. 동국대학교 논술 우수자 그리고 인하대학교 일반 우수자 전형 추천드리고 아울러서 국민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이죠.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역시 사전 접수를 받은 학생인데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쑥스러운가 봐요.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고2고요. 네. 문과인데 사실 진로 같은 것도 그렇고 전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신청하게 됐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좀 부지런히 상담 신청을 하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좀 궁금한가요? 제가
내신이랑 그 모의고사 성적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그 전형을 준비할 때 수시를 사실 안 생각하기도 그런데 그냥 그 모의고사 성적만 놓고 보면 정시를 선택하는 게 더 낫다고 선생님들께서 그러셔서 네. 사실 근데 정시를 간다는 건 약간 좀 도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위험 네, 부담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 좀 어떤 걸 해야 할지 좀 많이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자세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학년 1학기 현재까지요. 국어는 3등급, 수학 4등급, 영어 4등급, 사회 4등급으로 국수 영사가 평균 3.6등급이고요. 전체 평균은 3.5등급입니다. 그에 반면에 모의 수능 성적은요. 국어가 100분이 98에 1등급, 수학 98에 1등급, 영어 99에 1등급, 사회탐구, 법과 정치 79에 3등급, 생활과 윤리는 97에 1등급입니다. 네, 자 비교 활동입니다. 네, 다음은 교내 활동인데요. 1학년 2학기 학급 부회장 그리고 교내 어휘 골든벨 경시대회에서 참가를 했고요. 연중 독서평가 및 독서 노트 쓰기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교내 활동 중에서 수상 내역으로는 합창대회 반주상 그리고 봉사상이 있고요. 지금 현재 봉사활동은 1, 2학년 총 합쳐서 50시간 정도입니다. 지망 전형은요. 1지망 연세대 자유전공, 2지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입니다. 네, 우리 학생 보니까 아까 앞선 학생과는 조금 반대인 경우인데 네.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월등히 좋은 학생 네. 같은데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한 종합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고민하는 거는 본인은 수시를 놓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주변에서는 너는 수능 성적이 정시형이야. 워낙 잘 예. 나오니까 정시로 가야만 오히려 좋겠다라고 권유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수시로도 반드시 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 장점을 보면요, 학생이 국어 교과 성적은 지금 3등급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지만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1.3등급 정도니까 지금 100분위가 98로 1등급이면 굉장히 높은 높죠. 예, 네. 성적이고요. 이번에도 한 문제 틀렸더라고요. 아. 예, 6월달 모의고사에서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모의고사 수능 성적이 높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는 논술을 보는 일반 전형 중에서 우선 선발 조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곳을 공략을 한다면 아무래도 상위권의 대학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보완을 좀 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내신이 지금 3.4등급 정도지만 네, 그렇죠. 논술을 봐서 대학을 가는 전형이라 하더라도 논술 100%가 아니라 학생부가 이제 포함이 되죠. 네. 그리고 우선 선발에 대한 경쟁률도 수능이 쉬워지면서 상대적 경쟁률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어떤 내신의 보완, 네. 그리고 대학별고사의 결정적인 부분은 이제 이 학생이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네. 그 대학에 맞는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한 완벽한 어떤 정리, 네. 그리고 내신에 대한 보완, 네. 그리고 대학별고사에 대한 어떤 준비를 네.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서 잘 하느냐, 이것이 우리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무게중심 수능에 두지만 역시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원하는 지금 연대 고대에 가려면은 일반 전형 논술에 대한 준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내신 성적도 아울러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학생이 내년도가 지금 2014년도 지금 수능이 바뀌잖아요. 형이 네. 바뀔 때 현재 지금 좀 상당히 잘 받고 있는데 공부 전략은 좀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 좀 네.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렸을 네. 때 정말로 정시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도까지 끌어올리면 네. 사실 수시를 준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마음도 편하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이제 어떤 학교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공부 스타일에 의해서 내신보다 수능 성적이 월등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 한 문제, 영어는 다 맞았고 수학에서 한 문제를 틀렸어요. 네. 그렇다면 과연
국어에서 틀린 그 한 문제가 무엇이고 수학에서 틀린 그 한 문제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빨리 찾아서 가급적이면 국영수는 만점을 맞는 전략을 이 친구는 세워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사회탐구 부분도 사실은 거의 이제 만점 수준까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회탐구를 뭐 3학년 여름방학부터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간 배분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만점을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성적은요. 네. 국어, 영어, 수학은 만점을 맞는데 초점을 좀 맞추고 사회탐구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네네. 이 친구가 정말로 이제 정시를 생각해서 네. 정시에서 만점에 가까운 수능 성적을 받았다면 서울대도 염두를 해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서울대 입시가 2014학년도 정시 부분이 아직 확정 발표는 되지 않아서 네. 사회탐구라든가 제2외국어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예의주시해서 네.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거 네.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 학생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희망하고 있는 대학은 어떤 전형들을 갖고 있는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우선 먼저 연세대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자유전공인데요. 전형 방법은 논술을 보는 일반 전형입니다. 수능 전에 현재는 논술을 보고 있고요. 우선 선발 70%고 학생부 30에 논술 70, 그리고 일반 선발 30%에 학생부 50, 논술 50입니다. 올해 이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20.02대 1, 자유전공학과의 경쟁률이고요. 우선 선발 최저 기준이 언수회가 현재 1등급을 맞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준비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연세대 이 자유전공에 대한 논술 자체가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서너 개 정도의 제시문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제시문이 인문사회 통합교과에 대한 내용에다가 수리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제시문이 이제 포함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수 인문 논술이 아니고 네.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도표라든가 이런 네. 부분까지도 같이 준비를 하면 되니까 수학도 잘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네.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네, 다음은 고려대인데요. 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일반 전형입니다. 표를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논술 70에 학생부 30인 우선 선발 전형이 있고요. 일반 선발은 학생부 50, 논술 50입니다. 올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는 수시 경쟁률이 43.27대 1이었습니다. 네. 수능 최장력 기준 우선 선발 기준은요. 마찬가지로 언수회가 1등급입니다. 네. 물론 고려대학교가 학과에 따라서는 우선 선발 최장력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네. 합의 4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는 예를 들어 정치외교학과를 간다라고 하면 언수회 1등급을 유지하는 전략이고요.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논술 자체가 언어 논술하고 네. 수리 논술 문제 유형 자체가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언어적인 부분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학도 인문계 학생이지만 잘하는 학생이니까 이 연세대뿐만 아니라 고려대에 대한 논술도 평소에 좀 네.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논술 전형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네. 부분 그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면 우선 선발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논술에 대한 보완을 상당히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100% 논술 전형도 내신 성적이 지금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네. 보완도 좀 해달라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한테 지금 연세대 고려대 지금 일반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 또 다른 전형을 좀 추천해 줄 만한 지금 대학이나 전형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추천하기 전에요. 네. 우리 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학생이 지금 지망대학을 연세대 고려대학교로 적어내셨는데요. 혹시 서울대학교에 진학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울대학교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논술 전형이 없다고 해서요. 네. 제가 이제 논술을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논술이 70% 되니까 이제 그런 거 살리고 해서
사실 내신이 제가 불리하다 보니까 네. 서울대는 사실 애초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가 수시에는 논술 전형이 없지만 네. 현재 이제 올해 전형으로 보면 정시에는 사실을 이제 대학별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학생이 지금 논술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수시도 물론 연세대, 고려대를 준비하겠지만 만약에 수능 성적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성적까지 끌어올려진다면 만점이 된다면 네, 그렇다면 정시에 서울대학교를 준비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서울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서울대학교가 2014학년도에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 중에서 한국사를 이제 이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학생이지만 과학교과 가운데에서 2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에서도 한 과목을 이수해야만 이제 된다라고 이제 서울대학교가 그 2014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서울대학교가 정시에서 사회탐구 또는 제2외국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책을 내는지 그걸 검토하시고 성적이 끌어올려진다면 정시 서울대학까지도 한번 염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이라도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여기에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 사실 지금의 이제 사회탐구가 아까 3등급짜리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갈 수 있는 성적대의 수준으로 보면은 성균관대라든가 서강대, 한양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탐구가 정상적으로 좀 끌어올려진다면 연고대 하위학과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만약에 오르지 않는다면 그럴 때 갈 수 있는 대학을 몇 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표시를 보실게요. 우선 성균관대학교인데요. 논술 전형의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은요. 학과를 글로벌 리더 전형으로 선택을 했고요. 언수의 등급합이 3 이내 또는 수의 100분위 합 198 이상이니까 현재로도 충분히 충족 가능하고요. 다음은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논술 보는 대학이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우선 선발 조건이 언수의 100분위 합이 288 이상이니까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한양대 정책학과이고요. 우선 선발의 최저학력 기준은 언수회 또는 언해탐 1등급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도 최저학력 기준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내신 성적은 좀 걱정이지만 모의 수능 성적은 상당히 우수한 학생인데요.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죠?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완할 점 좀 고민을 하셔서 열심히 매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전체가 1등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역시 강점이 있는 수능 먼저 준비하면서 내신에 대한 보완과 그리고 논술고사죠. 대학별 고사에 대한 준비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학별 논술 전형 지금 꼼꼼히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유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연세대, 고려대 추천 전형이고요. 마지막까지 정시에 대한 염두에 두시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전략도 가져가시고요. 모의고사가 현재 성적보다 더 나오지 않을 때는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일반 전형도 함께 준비하기를 권합니다. 제가 오늘 공신노트에 추천할 학생은 2012학번 신입생 중 가장 뛰어난 인재이고 저희가 꼭꼭 숨겨둔 보물입니다. 서강대학교 희귀자 전형 합격생 이희령 학생을 공신노트에 추천합니다. 서강대 1, 2학번 이령약의 스토리텔링 자기소개서 작성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지성의 전당인 서강대학교. 이곳에 자신의 1년 전 모습을 회상하며 공신노트를 찾아준 학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에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국제인문학부 1, 2학번 이령입니다. 어려서부터 글쓰는 대회에 나갔다 하면 최우수상, 대상을 놓치지 않았던 이령양.
고등학생 기자로 활동하며 자신의 역량을 다지고 봉사활동으로 독서 지도를 하는 문학소녀였는데요. 고3 때 오빠의 권유로 서강대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 오빠가 서강대학교에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찾아보니까 서강대학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전공제도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제가 원하는 학문들을 다양하게 제한의 포기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와 언론인의 꿈을 동시에 가진 이령량에게 서강대는 최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형을 찾던 이령량은 특정 분야의 뛰어난 자질이나 재능을 보유한 학생을 선발하는 특기자 전형에 지원해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령량은 자신의 합격 비법으로 자기소개서 작성을 뽑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에는 여러 문항이 나눠져 있다고 그렇게 따로따로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 한 편의 글을 쓴다는 느낌으로 스토리텔링을 입체적으로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쓰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2년간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글쓰기에 기본기가 잡혀 있었던 이령량. 자기소개서는 자신만의 이야기이기에 객관적 근거를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학과 선택 이유를 작성할 때는 학생부를 중심으로 지원 학과와 연결해 심사위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100일장 등에서 수상한 것을 적을 때는 대회 성격 및 주제 등의 기본 소개를 하고 입상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원 학과와의 연계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체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했던 이유는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기입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면접을 볼 때 사정관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것과 면접을 준비하는 것의 맥락은 같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령량은 면접 준비를 할 때 자기소개서에 쓰지 못한 나머지 이야기를 입학 사정관에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긴장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연습해두는 것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꿈을 하나 포기하는 대신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장점을 살린 자기소개서로 합격의 문을 넘은 이령량.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처음에 작성하실 때 빈칸을 보시고 굉장히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활동해오셨던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스토리로 이을 수 있을지 그러한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면 자기소개서를 좀 더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힘내세요. 지금도 기자 활동과 봉사 활동을 이어가며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서강대 1, 2학번 이령량의 공신 노트였습니다. 서강대 1, 2학번 이령량의 자기소개서 작성법. 하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둘, 각 질문의 요지에 따라 지원 학과와 연계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을 고른다. 셋, 자기소개서를 한 편의 글로 생각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입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 학생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역시 연락을 준 학생인데요.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진로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진로와 관련해서 요즘에 참 고민이 많은 시기죠? 네. 네, 어떤 또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한가요? 제가 아직 모의고사 성적도 최저학력 같은 걸 맞추진 않았지만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적절, 성향, 하향 어느 학교가 적당한지도 궁금하고 네. 사회탐구를 3학년 때 배워서 아직 배운 적이 없어서 불안한데 얼마나 비중을 두어서 공부해야 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 우리 학생에게 내신 성적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어 6.7, 수학 6.7, 영어 6.4, 사회 7.0, 국영 수사 6.6등급 굉장히 좀 낮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모의 수능 성적을 보면 국어가 1등급이고요. 수학이 3등급, 영어 2등급, 사회탐구가 학생도 얘기했듯이 아직 준비가 좀 덜 됐고요. 네. 국영수탐 평균 3.25등급인데 국영수만 놓고 보면 한 평균 2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을 좀 보면요. 교내 활동은 1학년 학급 환경부장을 했고요. 모던 아트란 제목으로 나만의 책을 만든 그런 실적이 있더라고요. 수상 내용으로는 봉사상이 있습니다. 그 밖에 체험 활동은 해외 문화 탐방 대만을 다녀왔고요. 진로 활동 보면은 뭐 졸업생이라든지 직업 강연이 한 5차례 했고요. 한국은행 경제교육 참여했으며 봉사 활동은 24시간을 했습니다. 자, 지방대학은 1지망 연세대 행정학과, 2지망 성균관대, 3지망 서울시립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지금 내신과 모의고사를 보니까 내신 성적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학교에 지금 다니는 학생 같은데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의 지금 성적과 비교과 분석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한 6.6등급으로 굉장히 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희망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의고사가 지금 뭐 좀 높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1등급, 3등급, 2등급이거든요. 사탐은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됐고요. 네네. 그래서 평균 2등급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다만 이 학생은 지금 비교과가 이제 전혀 준비가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를 뺀 나머지 교과나 이제 비교과가 준비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자신의 장점이 이제 모의고사를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합해 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는 그러면 비교과라든지 또는 내신이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대학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전형이 입학사정관 전형은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논술 전형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정시 있잖아요. 정시에서도 우리가 이제 수능 우선 선발하고 수능 100% 전형은 내신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학생이 모의고사가 장점이 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뛰어난 성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부분을 조금만 좀 보완을 해준다면 그러면 학교 공부도 충실히 하면서요. 사탐도 이제 보완이 될 것이고 모의고사 논술 준비에 좀 최선을 다해준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우선 순위에서 지금 내신 성적과 비교과에 대한 부분에 보완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일단 수능을 완벽하게 좀 그 모의고사 준비를 한 다음에 대학별고사는 논술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는 대학이 지금 연세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 지금 서울시립대거든요. 이 학교 전형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시죠. 우선 연세대학교 전형을 좀 보면요.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 논술 전형이죠. 우선 선발이 학생부 30에 논술 70, 언수의 1등급입니다. 그런데 미충족 시에는 이제 합 4까지 이제 뽑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충족이 불가능하고요. 일반 선발도 마찬가지로 50, 50인데 3개 2등급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좀 3등급이 있으니까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일반 선발은 있다라고는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지난번에 이제 질문 요지에 보니까 내신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로 연세대학교 일반 선발에 학생부 교과 반영을 어떤 형태로 하냐면요. 반영 과목 A하고 B가 있는데 국영수 사과는 70%를 반영하는데 전 과목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반영 교과 B는 그 외의 교과 30%를 하는데 이거는 9등급만 감점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제가 쭉 보니까 한문이 9등급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기준으로 보면 9등급이 한문이 2단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교과가 24단이니까 24분의 2 곱하기 5 하면 0.4점인가요? 그렇게 미미하게 하니까 너무 그런데 연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더라고요.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성균관대를 좀 보면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에 있어서는 학생부 30에 논술 70인데 여기는 뭐 최저 기준이 다양합니다. 그러면 조금 좀 낮은 인문으로 본다면 언수의 합이 4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언수의 합이 6이란 말이에요. 조금 좀 미진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수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조금 간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일반 전형으로 가면 언수의 합이 6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도 충족이 가능한데 다만 일반 선발은 이제 우선 선발에 비해서 이제 뽑는 인원도 적고 네. 그만큼 치열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능 공부에 좀 매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시립대를 좀 보면요. 일반 전형, 여기 논술 전형인데 마찬가지로 학생부 산수의 논술 70으로 이제 우선 선발하는데 언수의 합이 지금 4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여기 이 대학도 지금 충족이 좀 불가능하고요. 일반 선발로 가면은 2개 2등급이니까 지금 1, 3이니까 요거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연대, 성대, 시립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확률, 지금 상황으로는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2학년 학생이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그리고 이 학생의 전체적인 페이스를 보면요. 네.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내신 성적 때문에 조금은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죠? 네. 네, 좀 자신감 가지고 자신의 강점인 수능 성적 좀 잘해서 최저 등급 맞출 수 있으면 굉장히 좀 희망적일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앞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두고 학습 전략을 세울까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좀 꽤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까는 뭐 연대, 시립대 뭐 등등 성대 굉장히 높은 대학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래 대학들도 우선 선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그만큼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을 준비할 때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논술 전형이니까 논술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 제일 급선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를 접어서는 안 되겠죠. 아, 그럼요. 예. 미미하겠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학교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노리는 대학들이 중상위권 대학이란 말이죠. 그러면 전 영역을 고르게 이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능을 높이는데도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역별로.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는 비교적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정시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할 때라도 수학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으로 봐서는 문과이지만 수학이 가장 중요하리라 보고 수학, 그 다음이 영어, 그 다음에 이제 국어하고 사탐을 같이 네. 정행해서 이 순서대로 준비를 해줬으면 하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대학에는 최상층 아이들이 지금 모인다고 봤을 때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수능이니까 원점수 98 이상 만점을 목표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좀 추천할 만한 대학 또 어떤 대학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은 제가 봐서는 지금 영어도 성적이 좀 괜찮아 보여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좀 수학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수학에 조금 좀 매진해 주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대학을 지금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구해가지고 풀어본다면 어느 정도 좀 감각이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을 보면 경희대학교가 있고요. 숭실대가 있고 이화여대 인문 쪽이 있고요. 외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학들을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이런 대학들도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세계 1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이 지금 걸리고 있다는 얘기죠. 외대 같은 경우는 언수의 합이 5예요. 그러면 언수회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6이니까 조금만 노력해 준다면 그러니까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자신감만 붙어준다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좀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하길 특히 수능 중에서도 수학도 하고
이렇게 좀 순서를 정해서 해줬으면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죠? 네. 네, 여름방학 동안 수학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신감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제가 올해 한 30시간 정도 문화와 관련된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한국 디자인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학교 미술 선생님께서 포트폴리오도 준비를 해주신다고 한 2주 전쯤에 해주셔서 그 실기가 필요 없는 미대 전형도 혹시 괜찮나 싶어서요. 예, 미대 입시에 또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 예, 지금 올해 2013학년도서부터는 지금 홍익대 같은 경우가 이제 비실기 전형으로 뽑잖아요. 그래서 지금 섬유 미술 패션 디자인 이쪽을 지금 한번 제가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 1차, 2차가 있는데 문제는 단계별 전형이라는 얘기죠. 1차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학생부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그거 통과 여부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학생 지금 미술 교과를 보니까 우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지금 그 서류 준비도 미술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미대 입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지만 굉장히 좀 많이 주눅 들어있고 고민도 많은 시기일 것 같은데 모두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서상원 선생님 그리고 조미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목요일이죠. 꿈을 위한 도약 최대 입시를 주제로 상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